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켜고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강원도 지역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어법은 이 지역에 따라서 번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410번대 어디였을까요? 410번대가 어디죠? 오성양구. 예, 맞아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은 고성과 양구가 있어요. 그래서, 400번대는 어디예요? 철원 하천. 네, 아닌가? 철원 화천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이 우리나라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나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 산다면은 좀 저긴데 그렇지 않아서 뭐좀 커다란 데는 제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그 위치를 그래도 파악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영동과 영서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바닷가 쪽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데가 이제 영동 지역이고 이쪽 춘천이라든지 이런 내륙 지역이 영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그런 위치를 좀 파악해 두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나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강원도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모칸 쳐놨는데 여기가 바로 철원 화천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올려볼게요. 네, 그래서 철원 하천이 400번대고 그 다음에 고성과 양구가 410번대예요. 그리고 420번대는 속초하고 인제예요. 속초, 인제. 430번대는 양양과 강릉이에요. 이렇게 양양과 강릉. 그 다음에 440번대는 이제 이쪽 내륙으로 와서 춘천이에요. 이제 좀 도시가 크니까 여기는 춘천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0번대는 여기 홍천과 평창을 합쳐서 450번대예요. 홍천, 평창.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도시는 어딜까요? 춘천. 춘천이겠죠. 그 강원도 그 도청 소재지가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춘천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홍천과 평창에서는 뭐가 유명할까요? 어떤 그 행사라고 해야 되나? 홍천하고 평창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동계올림픽? 그렇죠. 맞아요. 동계올림픽이 여기 평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상징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횡성과 원주, 여기는 460번대예요. 이 두 개 합쳐서. 원주, 횡성이 460번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하고 삼척, 여기 동해하고 삼척이 470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대였었죠? 870. 870번대예요.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동해하고 삼척하고 자매결은 맺었다고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렇죠. 같은 70번대이기 때문에 동해 삼척도 이제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70번대랑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 때 이 지역을 기억을 할 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70번대는 어디였을까요? 남, 경기도? 성남. 예, 성남시죠. 성남. 예, 경기 북동 지역에서 성남시가 70.270번대였었잖아요. 270번대.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70번대고, 그 다음에 80번대는 정선군, 정선 태백이에요. 정선 태백.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 490번대는 영월군이에요. 이렇게 강원도가 나눠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철원 하천을 했고, 그 다음에 양구 구성했어요. 그럼 양구하고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그 지역보다 어떤, 뭐랄까, 장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성 양구하면 뭐가 딱 이렇게 기억된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가 가장 기억이 날까요? 예, 통일전망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반도선. 사진폭? 응? 사진폭? 그리고 지금 한반도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10번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네. 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천문대, 마시고, 그냥, 천문대, 응? 천문대. 천문대, 국립중앙, 네, 그, 국토정중앙, 네, 천문대, 천문대. 예,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몇 번이에요?
419번. 419번. 419번이었어요. 네. 그 한반도 정중앙 그 천문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났어요. 불이 불이 났어요. 나서 음, 끝났어요. 문제가 생겼죠. 자, 네. 그래도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고성과 양구에서 평화둘레길. 여러분들이 평화둘레길. 고성 양구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반도선? 그쵸? 평, 한반도섬. 또 평화둘레길. 평화둘레길? 평화둘레길은 다른 데도 좀 있어서 좀 그렇고. 어디낭. 등대가 아닐까요? 어? 등대. 등대? 예. 어디낭. 제가 거진한 등대.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 저기 그래요? 출제자 여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직 응? 모르세요. 어디? 제일 제일 그 관점이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각 지역 물론 10개 다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딱 그 지역 가면 뭐가 떠오르는 데가 있어야 되죠? 네. 꽃마을. 예, 양, 정답. 마을. 백곰마을. 백곰마을이에요. 백곰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양구에 있어요. 예, 양구. 양구에 있어요. 양구. 한반도 지형을 볼 때 가장 정중앙에 백곰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천문대. 천문대. 예, 네. 국립중앙천문대가 있었잖아요. 예, 백곰마을.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도 물어봤지만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419번. 419번. 예, 419번이었잖아요. 또, 이 고성 양구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박수근 미술관. 박수근. 예, 박수근 미술관. 박수근. 박수근은 어떤 화가예요? 우리가 뭐라고 박수근을 밀, 따로 만날 때, 밀레. 예, 어디에 밀리? 수영화가. 민주화운. 한국에 한국의 밀레화가. 밀레. 프랑스에 밀레가 밀레. 있다면 한국에는 박수근 화가가 있다. 박수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서민적이고, 이런 그림 화풍이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거친 그런 그 거치고. 화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 소재들도 굉장히 서민적인 걸 다루고 있죠. 뭐 아기 여분 소녀라든지 빨래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일상에서 우리 서민들의 그런 소재를 사용해 갖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박수근이에요. 박수근은 그 미술관이 몇 번이에요? 418번. 418번. 예, 어떻게 기억했어요? 신발 던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신발 던지고 욕했을까요? 저기 뭐야, 그 미술관에 있는 어, 전시품을 어. 훔쳐갖고 도망가니까. 예, 맞아요. 박수근 화백이 그 미술 작품을 이렇게 누군가가 훔쳐서 이제 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저기 못하면서 이제 그 화가 나니까 신발을 던지면서 욕하고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뭐야 박수근 미술관에 그 있는 그 작품들이 삼성 그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 미술품 중에서 가장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증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그런 삶이 어떤 좀 풍부해지는 그런 것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가 418번이었었어요. 417번은 어디예요? 한반도 섬이에요. 네, 한반도 선사방울대. 섬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학폭이 있었어요. 마음이 예, 일어났 한반도섬 손사박물관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학교 간 학교간 싸움이 패싸움이 났어요. 네, 국제간 싸움이 벌어졌어요. 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417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이제 이거는 그닥 중요한 이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계된 것으로 이제 고성과 양구에 있는 게 있어요. 고성 테디베어. 테디 베어박물관. 예, 맞아요. 배워가고. 테디베어 박물관이라는 테디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이제 곰사냥을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곰을 갖다가 거의 그 대통령한테 바치면서 이렇게 곰사냥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해서 이제 그 얘기가 회자되면서 그거를 들은 그 봉제 인형 업자가 이제 곰을 만든 거죠. 헌법으로. 그러면서 그 곰을 갖다 이름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애칭을 써가지고 테디베어라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좋다. 이렇게 그 허가가 나서 그래서 이제 테디베어라는 그런 그 인형이 나타났고 생겨났고 그 이후 정말 세계적인 그런 그 뭐랄까 완구가 된 거죠. 지금도 전통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그 연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그런 그 왕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원도 지역의 지금 대략적인 번호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번호를 딸랑딸랑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 하면 뭐가 대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철원과 화천에서는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세요? 여기도 이제 거의 그 국경 지역에 가까워가지고 딱 그, 백마고지, 백마고지 전투 전적기. 예, 거기가 이제 400 그러니까 1번이겠죠? 401번. 백마고지. 예, 그래서 철원 화천 하면은 글쎄,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기억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여기 마지막 번호에, 마지막 번호가 청라이댐, 402번에, 행하이댐, 400, 센, 센통 402번이 쌤통, 전투. 어디예요? 쌤통, 음, 철새도래지, 예, 샘동 철새 도래지. 거기 누가 갔어요? 영희 영리, 영예가 갔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402번. 4 402번. 402번이에요. 그래서 그 철원 하천에 10개 지역을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곳이 뭘 이렇게 찝는다면 샘통 철새도래지 뭐 그것도 될 수 있을까요? 좀 딱 눈에 띄는 곳이 적긴 해요. 철의 삼각관이 있어요. 철의 삼각 전적관이라 해서 6.25 전쟁 때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세 지역을 이렇게 묶어보면 그게 이제 철의 삼각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 삼각 전적관에서 바로 철원 하천에 그게 있어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405번. 405번이에요. 거기 누가 갔을까요? 영,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 그죠. 에리자베스 여왕과 또는 영어권에 있는 그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그 철의 삼각 전적관 해갖고 가서 이제 구경을 한 거예요. 거기도 역시 박물관과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갈 때 뭘 갖고 갔어요? 그냥 이건 삼각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예? 삼각자. 예, 맞아요. 삼각자, 삼각자를 갖고 갔어요. 삼각이니까 삼각자를 들고 거기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에 요 지역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끔 우리가 경기도 할 적에도 제가 지도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이 강원도 할 적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들은 알지만 실제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다, 바닷가 쪽이다, 아니면 내륙 쪽이다, 아니면 중간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 이제 20번대, 420번대는 어디냐면 속초하고 인제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10군데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20번 때니까 20번 때 해시태그를 좀 봐야 되겠죠? 음, 까 모르겠습니다. 아, 네. 미리 한번 봐놨어야 되는데 안 해놔서 이거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영, 이영, 영자, 이수희. 지금 이 해시태그 있는 건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네, 빵집부터 한 거. 예. 아니, 예. 근데 지금 이게, 빵집, 그게 보였어요, 선생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여요? 20 그게 아니고, 아, 빵집. 예, 아, 예. 같이. 하여튼 그 20은 아니지만 예, 0번대 보였어요. 보이죠? 예, 예. 보여요, 네, 예. 예, 20번 때는 이렇게 지금 이건 보이시죠? 예, 보여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속초하고 인제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속초하고 인제가 몇 번대라고요? 430, 420번대. 420번. 예, 그래서 420번. 420번대니까 우리가 해시태그로는 20번부터 몇 번까지? 29번까지. 29번까지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20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이순신하고 이영자, 예, 이순신하고 이영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이영자가 이영, 뭐를 입고 있어요? 이순신이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있어요. 입고, 응, 음, 그래요. 이영자가 이순신 장군처럼 막 그 갑옷을 입고 이렇게 갑옷을 품잡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영자가 왜 이순신 장군 옷을 입고 이렇게 품잡고 있을까요? 유영자가 아산 출신이기 아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산 온양에 가면은 현충사가 있어요. 이순신
그 장군이 그런 그 뭐랄까 추모하고 모시는 곳이 바로 현충사죠. 그래서 안양, 네. 아산 여기는 안양이 아니라 아산, 온양 여기는 매년 4월 28일 되면 이충무공 탄신일인데 그때 이제 그 행사를 해요. 추모제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제를 지내고 이게 거리 뭐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뭐랄까 홍보대사죠 말하자면 그런 그 홍보대사로 그 이영자가 한번 이렇게 그 뭐랄까 초청이 된 적이 있어요. 이영자를 초청한 것은 바로 이영자가 바로 그 지역 출신이라는 연예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대사를 이제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여기에 내비게이션 기록부에 이제 그렇게 썼던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다가 지금 이영이니까 이공이니까 이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영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번의 해시태그는요? 트웬티원, 21세기 네, 병원. 투애니원. 세기 투, 병원. 그러니까 둘과 그 다음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그냥 ENE1 그래서 투애니원 해서 이렇게 걸그룹들인데, 뭐 걸그룹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는 적인데, 젊은이들은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제 이 투애니원보다 더 대표적인 게 21세기 병원. 맞아요. 21세기 병원. 21세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 병원이라든지 21세기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 자, 그 다음에 22번은 해시태그가 이 해갖고 밴드. 이가 어떻게 아기공, 됐어요? 두 개. 아기 아기공룡 공룡 둘리. 둘리 예, 이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두 있어요. 개요. 두 개이죠, 둘리. 네. 이가 두 개라 둘리예요. 그래서 둘리가 이제 어, 나왔는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둘리 하면은 꼭 붙이는 게 아기공룡 아기공룡. 둘리라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22번. 제가 해시태그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키워드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 갖고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같이 붙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은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마이클 조던, 조던. 마이클 조던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구 농구 선수인데 선수. 농구가 예, 미국의 23번이에요. 전설적인 농구 선수예요. 마이클 조던.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나이도 꽤 들었죠. 예, 저희 세대보다 조금 아래려나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은 그런 선수지만 하여튼 전설적인 그런 그 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등번호가 몇 번이에요?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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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농구 그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팬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축구 뭐 이런 쪽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구 아니면 야구 뭐 이런 그런 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농구 선수 있어요. 흑인. 그래서 이 사람의 등번호가 몇 번이다? 23번이요. 23번. 23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클 조던. 그래서 23번인 지역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기억을 하면 돼요. 서울에 마이클 조던이 와서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농구 시합을 했어요. 거기가 도산공원이에요. 어딜까요? 도산공원. 도산공원. 네, 부산공원. 도산공원이죠. 도산하면은 누구의 호예요? 안창호의 안창호 후예요.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의 호죠. 그래서 강남에 도산공원이 있는데 그 거기가 바로 몇 번이라고요? 23번. 23번인 거예요. 강남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북에도 있겠죠? 강북에는 몇 번일까요? 3번. 강북은? 123번. 네, 123번. 123번이에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서울여자 간호대학교. 예, 맞아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라고. 자, 서울여자 그 대학에 누가 왔어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마이클 조던이 조던이 왜 왔어요. 왔어요? 농구하려고요. 서울여대 거기도 학생들이 아, 그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농구 선수들이. 그 농구 선수들을 코치하고 지도하고 하려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스타를 학교에서 데려온 거죠. 서울여대에서. 자,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123번. 123번. 123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이사 스토리. 이사예요. 이사랑 관계에서 이사짐 센터 뭐 이런 것들, 이사와 관련된 걸 다 여기 넣으면 돼요. 자, 서울에서 어디 그 이사 온 데가 어딜까요? 24번. 국기원이에요. 국회의원. 국기원. 네, 국기원이에요. 국기원. 국기원은 어떤 곳이에요? 세계 태권도 네, 태권도 본부. 맞아요. 본부에. 세계 태권도 본부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 강남에 국기원 있죠. 저기 태권도 총 본산인데 거기로 이제 이전해갖고 이사 와서 거기다가 커다랗게 그렇게 국기원 세계적인 그런
건물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6.25 우리가 전쟁. 생각하기도 쉽지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하면 여기에 2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5번은 그 6.25 전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25번이 그렇고 26번은요? 비행기 이륙. 비행기 이륙. 예, 226이죠. 그냥 26을 따로따로 읽으면 226이에요. 그래서, 226이라는 말은 비행기가 땅을 갖다가 떠나서 이제 랜드오프 해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게 네. 비행기 이륙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26번이 나올 때는 비행기가 뭐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되겠어요. 자, 서울에서는 강남에서 어디서 비행기 이륙을 해요? 삼성 서울병원. 국립공원. 예, 삼성 국립공원. 서울병원에서 비행기가 네.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해요. 네. 이건희 회장 태우고 가려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재벌이었던 이건 회장이 병에 걸려서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삼성 워낙 거대한 데니까 삼성 그 건물에 3층에 옥상에. 비행기장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 이륙을 하는 거예요. 삼성 사옥에서. 말이 됩니까? 음. 그냥 우리가 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디 대학으로 갈까요? 병원으로? 미국의 존스 유명한 병원. 호킨스 병원. 존스 예, 존스 호킨스 병원. 홉킨스, 예,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진료받으러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니까 그 정도의 그 재력은 있겠죠.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자, 그 다음에 2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2층, 2층 2층 버스. 청춘. 어, 아니, 2층 28 버스, 청춘. 2층 2층 버스. 버스죠. 27이니까 27. 네. 그래서 27을 갖다 발음을 조금 해서 2층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2층 버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 세계적으로? 영국. 예, 맞아요. 영국. 영국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영국의 그 빨간 우체통과 빨간 네. 그 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하고 네. 2층 버스가 아주 2층 버스. 대표적인 그런 그 상징적인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2층 버스가 우리 서울에서도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삼릉공원에, 가고 제일 많이 그 가는 삼릉공원에 있어요, 삼릉공원. 삼릉공원 네, 삼릉공원이에요. 삼릉은 그 능이 몇 개란 얘기예요? 능이 3개. 3개예요. 3개예요, 3개. 네, 네. 선릉과 정릉을 전릉. 합쳐서. 우리 저기 서울 가면은 그 지하철역이 있는데 선릉역 있죠, 선릉역. 예, 예, 네. 있어요. 지하철 3호선인가 아마 거기 그래 해당될 텐데 음. 선릉과 정릉이 합쳐져 갖고 삼릉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남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그런 그 랜드마크가 된 거죠. 원래 그 한양 서울의 그 한국의 수도 한양은 그 강북 지역이잖아요. 근데 강북 지역에서 이제 강남으로 모든 문화가 이전되면서 강남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어필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래로서 세계적으로 강남을 어필한 사람.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서울 그렇죠. 서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 뭐 스타일.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네. 워낙 유튜브가 많이 이제 저게 돼서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강남 스타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그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대단했죠.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만 들으면 서울 그 한국에 코리아에 그런 강남이라는 도시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화면에도 회의가 10분에 종료됩니다. 이거 나와요? 아니, 안 아니, 나와요. 검적해 나왔어. 검적해 막았어요. 그래요? 네. 저한테는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군요. 예, 어쨌든 10분에 종료가 된대요. 근데 저기 10분 후보다 저는 이제 좀 더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자, 그래서 27번은 20 저기 2층. 해시태그가 2층 2층 버스다. 버스. 그다음에 28번요. 해시태그가 28 28 청춘. 청춘. 이팔청춘이에요. 이팔청춘.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기억하기가 좋겠죠? 28 자, 청춘. 이팔청춘. 나이로는 몇 살일까요? 28세. 28. 28살일까요? 18살, 18살. 16살. 8세? 16살일 것 같아요. 16살. 16살? 이팔청춘. 뭐 요즘에는 하도 저기 뭐야 수명들이 길고 하니까 진짜 28살을 청춘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보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팔청춘에 제대로 한다면 16살이 맞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 그 뭐 춘향이와 이들용 뭐 이런 사람들 다 연령이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한 16세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아이들 하는 거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이팔 청춘. 또 이팔이 발음을 세게 하다 보면 뭐로 돼요? 악어 이빨. 이빨, 그죠? 악어 이빨. 그래서 이빨. 이빨에 앞에다 악어자를 붙여갖고 악어 이빨 이렇게 여기 해시태그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팔 청춘들이 서울 강남에 어디로 갔을까요? 코엑스를 갔어요. 코엑스. 코엑스. 강남에 또 역시 랜드마크에 해당되죠. 코엑스. 강남하죠. 예. 거기에 뭐 하러 갔어요? 악어가 없어. 악어. 악어 이빨, 악어 가죽으로 만든 뭐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팔려고, 이빨 청춘들이. 이빨 청춘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전적인. 창의적이고, 뭐 이런 거죠. 과감하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죠. 또 한 번 막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기회가 됐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지만 이팔 청춘 때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8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이렇게 이팔 청춘이나 뭐 악어 이빨 뭐 이런 것도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해시태그가 29번.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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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아나, 뭐, 이렇게 약간, 그 파충류, 음. 양서류, 그쪽에 해당되는 동물일 것 같아요. 좀 약간 징그럽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이구아나, 또는 뭐, 여기 보니까 29초 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아주 짤막한 29초 동안에 상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짤막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게 뭐예요? 주는 게? 유튜브는 굉장히 오래되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튜브하고 같이 맞먹는,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쇼츠라고 하는 거죠, 쇼츠. 쇼츠가 그 영상을 만드는데 짤막하면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이내로 만들었대요, 쇼츠는. 이 쇼츠 올리려면은. 그래서 짤막하게 하는데, 29초 영화제도 아마 약간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쇼츠 영상 이렇게 요즘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는 상당히 시간도 길고, 짤막하게도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짧아도 뭐 1분 이하로는 안 하니까, 유튜브는. 그래서 굉장히 길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짧으면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메시지 전해질 수 있는 게 쇼츠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이 되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도 그 쇼츠 잘 만들면 굉장히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컨텐츠가 되죠. 자, 그래서 29초 영화제, 또 이구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강남에 그 이구아나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보은사. 보은사. 봉은사라고 강남에 그 시내 한복판에 가장 큰 그런 그 사찰이죠. 코엑스 강남 삼성역 이쪽에 봉은사라고 하는 커다란 그 사찰이 있어요. 거기가 29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20번대 해시태그와 또 강원도 지역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410번대가 어디였어요? 강원도 지역에? 대통령. 고성과 청원. 양구였어요. 양구. 고성과 양구. 그 420번대는요? 속초하고 인제. 속초하고 인제예요. 속초하고 인제. 자, 고성 양구 우리가 지난 일주일 조금 넘게 봤던 곳이에요. 고성 양구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한 가지 꼽으라면 뭐라고 할까요? 양구 백운마을. 예, 백마을. 백고마을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백곰마을. 백고마을. 우리나라 지도에 가장 정중앙인 그런 곳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백고마을이 몇 번이라고요? 419번. 419번이에요. 어.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금요일 날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